4560 필독서 50. 경제 3. 진료 차트 속의 숨은 경제학.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가. 아누팜 비, 제나 크리스토퍼 워샴 저. 고현석 역 어크로스 2024년 10월 30일. 리뷰. 하버드 의대 교수들은 왜 경제학자가 되어 의료 현장의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을까? 관점의 틀을 전복하는 의학, 경제학, 사회학의 크로스오버. 괴짜 경제학 스티븐 레빗, 너치 캐스 선스타인 추천 도서. 사람들의 머릿속의 병원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신성한 곳이다. 숙련된 전문가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통해 최선의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상황을 뒤바꾼다. 그날 근무하던 의사가 누구인지, 함께 대기하던 환자가 누구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에 따라서도 문제는 그 변수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의학계의 괴짜 경제학자라고 불리며 하버드 의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연구하는 아누팜 비제나와 크리스토퍼 워샴 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으로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현상들에 주목한다. 의사의 정치적 성향이 환자의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째서 여름에 태어난 아이들이 독감에 더 잘 걸릴까? 감시자가 존재할 때 과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까?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괴짜 경제학의 뒤를 잇는 동명의 팟캐스트 프리코노믹스의 의료 편의 진행자이기도 한 저자는 경제학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연실험 방법을 통해 대규모 건강보험 데이터를 창의적으로 분석하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인과관계를 밝혀낸다. 202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슈아 앵그리스트는 저자들이 자연실험을 통해 의료 문제에 접근하여 의미 있는 통찰들을 이끌어낸 연구 결과들을 보고 우리에겐 이런 매력적이고 유익한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 이처럼 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적 접근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전환시키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던 문제들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생년월일, 바람의 방향, 교통체증처럼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요소들에서부터 인지 편향을 유발하는 뇌 메커니즘까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교란 인자들을 제거하고 진짜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귀한 생각의 길잡이가 되어줄 책이다. 어째서 여름에 태어난 아이들이 독감에 더 잘 걸릴까?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방식. 삶에는 수많은 우연이 작용하지만 우리는 건강에 관해서만큼은 예외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담배를 끊고 처방약을 잘 복용하는 것처럼 올바른 생활을 하기만 하면 우리 몸과 삶에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의사 역시 환자에게 어떤 약을 처방할지 고민하거나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우연이 아니라 데이터와 과학에 기초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무작위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자들은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숨겨진 연결고리들을 흥미롭게 풀어내며 생각지 못한 변수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여름에 태어난 어린 자녀를 둔 두 저자는 자녀의 소아과 연례 검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다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무척 번거롭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태어난 아이들이 왜 독감에 더 잘 걸릴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가을에 태어난 아이들은 연례 검진 때 독감 예방접종을 한 번에 해결하지만 쉬운 독감 예방접종 경로. 여름에 태어난 아이들은 병원을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더 낮기 때문 어려운 독감 예방접종 경로이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낸다. 감기에 걸린 아이들이 그들의 가족을 통해 지역사회에 어떻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 살펴보면 이는 결코 간단히 여길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지의 차이가 의료 접근성을 결정하고 매년 수천 명의 사망자와 수십억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독감 발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아이들의 생일에 따라 ADHD 진단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대 연령 효과의 연쇄적 작용, 의료진을 관찰하는 감시자가 존재할 때 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하는지, 병원에서의 호손 효과, 꽉 막힌 도로 위의 심정지 환자에게 어떤 처치를 우선해야 하는지, 의료 로지스틱스의 사례 등을 살펴보며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발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다른 사람보다 정말 더 빨리 늙을까? 자연 실험을 통해 실험할 수 없는 조건을 실험하는 법. 대통령, 총리 같은 국가 지도자는 누구보다 큰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이 그들의 노화 속도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에 과학적으로 대답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 방법은 무작위 비교 연구다. 무작위로 선발된 인원 중 일부는 대통령의 삶을,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게 한 뒤 수명을 비교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명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을 대통령직 수행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실험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연실험이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현실을 조작할 수 없을 때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우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학실험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후보자들로 구성되는 대조 그룹을 만들어 대통령 당선인과 비교를 수행할 수 있다. 본문 2장에 의하면 이 분석 결과는 대통령이나 총리 등 지도자로 선출된 사람들이 흰머리가 빨리 자란다는 대중의 생각이 맞았음을 입증했다. 나이와 성별 같은 차이를 보정한다고 해도 선거의 승자들은 2위를 차지한 사람들에 비해 수명이 평균 2.7년 짧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정부의 지도자로 선출된 사람들이 낙선한 사람들에 비해 2.7년 먼저 노화된다는 뜻이다. 진료 차트 속에 숨은 경제학은 그동안 의학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자연 실험 방법론을 통해 전통적인 연구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문제들을 인식하게 해준다. 계량 경제학에서 차용한 정교한 분석 방법과 건강보험에서 비롯한 대규모 데이터의 결합으로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유형의 작업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중 눈에 띄는 연구는 9월 1일이 입학 기준일인 학군에서는 8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9월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ADHD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8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그 전에 9월 1일에 태어난 아이보다 364일 어리지만 둘 다 같은 학년이다. 초등학교 시기의 1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교사와 부모는 같은 학년의 아이들에게 동일한 기대치를 적용하고 이는 의사의 진단에도 반영되곤 한다. ADHD 진단의 일부는 사실상 정상적인 아동기 행동의 의료화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잉 진단은 이후 수년 동안의 치료 경로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지만 한편으론 의사에게 상대 연령 효과를 상기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심장 전문의들이 모두 병원을 비우면 무슨 일이? 환자를 돕기 위한 치료가 때론 더 위험한 과학적 이유. 인간이라면 누구나 심리적으로 쉬운 선택을 선호한다. 의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의사로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담을 포함해 의사들이 빠지기 쉬운 인지 편향에 대해서도 낱낱이 살펴본다. 전국 규모의 심장학술 대회로 인해 심장 전문의들이 단체로 병원을 비운다면 환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의사 수가 적은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예상 밖의 일이 펼쳐졌다. 학술대회 등으로 심장 전문의들이 병원을 비울 가능성이 높을 때 치료를 받은 고위험군 심장질환 환자들의 사망률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이다. 심장 스텐트 삽입술의 시행률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아픈 환자는 의사가 무언가를 하기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은 많은 경우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르게 말하고 있었다. 가진 게 망치뿐이면 모든 것이 모처럼 보인다라는 속담처럼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치료를 하려는 의사는 필요 이상의 치료로 환자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의사결정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인지편향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지편향은 기존 경험에 기반해 미래를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가 제공하는 양질의 신속한 치료 중 상당 부분이 이러한 패턴 인식 덕분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문제를 평면적으로만 바라보면 사고 과정의 오류를 반복하게 된다. 세상에는 수많은 우연적 요소가 존재하며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진료 차트 속에 숨은 경제학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유연한 사고의 가능성이 열리고 문제를 정의하는 독창적 관점이 생길 거라고 말한다. 자, 이제 당신이 경제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차례다. 이상으로 진료 차트 속에 숨은 경제학 리뷰였습니다.